시장에 정말 마법 같은 게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8천만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만든 투자자가 있다면요? 와, 그건 정말 마법이라고 부를 만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1987년 그 역사적인 대폭락, 블랙 먼데이 때 자기 원금을 2배로 만든 전설적인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 같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AI가 1초에 수천 번씩 거래하는 2026년 지금 거의 40년 전 사람인 시장의 마법사들의 지혜가 과연 아직도 통할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이 마법사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읽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잭 쉐거의 명적, 시장의 마법사들에 담긴 원칙들이 지금 이 AI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걸 심층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경제적 자유, 흔히 FIRE라고 하죠. 이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시대를 초월하는 지침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변하지 않는 전쟁터, 인간 심리 대 알고리즘. 요즘 시장 보면 정말 AI랑 초고빈도 매매, 그 HFT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전쟁터가 된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속도의 전쟁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몇 년 전 게임스탑 사태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가끔씩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 같은 걸 보면 시장의 관계는 전혀 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기술이 그 광기를 더 부채질하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역설이 존재하죠. 촉매요? 네. 여기서 AI 알고리즘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맹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있었던 패턴만 학습한다. 그렇죠. AI는 과거 패턴을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시장의 역사라는 게 늘 그렇듯 통계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사건,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아, 블랙스완. 2020년 팬데믹 때 시장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예측한 AI는 거의 없었을 거고 당연히 없었죠. 2024년 6월에 있었던 플래시 크래시 같은 것도 그렇겠네요. 그럼 그렇게 과거 데이터에 한 번도 없던 사건이 딱 터지면 AI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그야말로 고장이 나거나 시장 붕괴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위험 신호 감지, 전량 매도, 이 로직을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실행하면서 아, 연쇄적인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거죠. 여기서 인간과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자료에 나온 비교표를 보면 인간의 강점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에 대응하고 또 복합적인 상황을 보면서 창의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죠. 반면에 AI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구조적 변화에는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과거 데이터에만 너무 딱 들어맞게 학습해서 그러니까 과체적화되는 거죠. 아, 그 과체적화라는 게 바로 그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 시험에 정답만 달달 외운 모범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손도 못 대는 것과 똑같아요. 과거의 정답이 미래의 함정이 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 그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전에 전설적인 트레이더 에드 세이코타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시장의 움직임은 뉴스가 아니라 심리가 만든다. 아, 정말 명언이죠.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17세기 튤랩 거품 때나 지금 밈 주식 열풍이나 대상만 튤랩에서 주식으로 바뀌었지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시장을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맞아요.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남들보다 0.01초 더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이런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때로는 그 흐름에 올라타고 때로는 과감히 반대로 갈 수 있는 심리적 통찰력인 거죠. 그렇다면 그 심리를 꿰뚫어봤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무기처럼 사용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원칙은 의외로 공격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그들의 생존 법칙을 한번 살펴보죠. 네, 두 번째 세션, 전설들의 생존 법칙입니다. 1987년 블랙 원데이를 정확히 예측했던 폴 튜더 존스. 그의 제1원칙이 수비였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죠. 심지어 매일 아침 출근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포지션은 다 틀렸다. 이런 가정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와, 잠시만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자기가 밤새 공들여 분석해서 들어간 포지션인데 아침마다 이게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보통 멘탈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을 두려워하고 겸손했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행위죠. 투자를 운전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걸 방어 운전의 개념으로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슈퍼카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결국 벽에 부딪히잖아요. 투자에서 수익률이라는 엑셀보다 손실을 막는 브레이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죠. 그 브레이크 시스템의 핵심에 5대1 손익비라는 마법의 숫자가 있었다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인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인데요. 내가 어떤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되는 손실이 1달러라면 기대되는 수익은 최소 5달러가 되어야만 그 거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그럼 승률이 20%밖에 안 되는데도 돈을 번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대부분은 승률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 원칙은 우리를 높은 승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해방시켜줘요. 압박에서의 해방이라.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면서 5번 거래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운이 나빠서 4번이나 실패하고 딱 한 번만 성공했어요. 승률은 20%로 처참하죠. 그렇죠. 하지만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4번의 실패로 총 4달러를 잃었지만 단 한 번의 성공으로 5달러를 벌었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1달러의 이익이 남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와, 매번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군요. 질 때는 적게 지고 이길 때 한 번 크게 이기면 된다. 이건 정말 투자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이야기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폴 튜더 존스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금기도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 항상 걸려 있었다는 유명한 문구. Losers average losers. 패배자들은 패배자들을 평균 낸다.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물타기를 경고하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손실이 난 포지션에 돈을 더 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건 이미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된 판단에 돈을 더 넣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덩이에 빠졌는데 위로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파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더라고요. 오, 결국엔 생매장 당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비유네요. 그럼 또 다른 전설인 에드 세이코타는 어떤 원칙을 강조했나요? 이분은 시스템 트레이딩의 선구자인데 오히려 원칙은 훨씬 더 단순했어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온갖 뉴스와 보고서를 다 분석하려다 길을 잃기 쉽다고 봤어요. 아, 정보 과부하. 네. 그래서 모든 정보가 결국 마지막에 반영되는 최종 결과물, 바로 가격과 그 가격이 만들어내는 추세만 따라가면 된다고 주장했죠. 그의 철학은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시장이 가는 방향에 몸을 맡기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말한 좋은 트레이딩의 3가지 요소를 들어보면 더 놀라워요. 첫째도 손절매, 둘째도 손절매, 셋째도 손절매였어요. 네. 작은 순실을 제때 잘라내는 걸 두려워하면 결국 모든 걸 한 번에 앗아가는 어머니 같은 거대한 손실을 만나게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폴 튜더 존스의 방어적인 철학과 정확히 같은 맥락인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이 전설들의 원칙들이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규칙들이었네요. 그럼 이런 원칙들을 2026년 오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무기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즉 슈에거가 최근에 쓴 알려지지 않은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아, 그 후속자요? 네. 이 책에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전략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세션, 당신을 위한 현대적 무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죠. 저도 그 책에서 크레스 카밀로의 소셜 아비트라지라는 전략을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전통적인 분석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네, 맞아요. 이 사람은 기업의 재무제표나 차트 분석을 거의 보지 않더라고요. 대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AI가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찾아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장난감이 틱톡에서 갑자기 유행하면서 온라인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걸 가장 먼저 포착하고 그 장난감 회사의 주식을 사는 식이죠. AI는 숫자로 된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분석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나 사람들의 미묘한 취향 변화 같은 건 아직 잘 읽어내지 못한다는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 아, 군중 심리를 다른 방식으로 역이용한 현대의 맛업사도 있어요. 제이슨 샤피로의 극단적 역발상 투자인데요. 이분은 COT 보고서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요. COT 보고서요? 그게 뭔가요? Commitment of Traders의 약자인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매주 발표하는 자료예요. 쉽게 말해 시장의 큰 손들,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대형기관들이 지금 어느 방향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일종의 포지션 공개 자료군요. 네, 샤피로는 이 보고서를 보고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을 때, 즉 모두가 비관적이거나 모두가 낙관적일 때를 노려요. 그리고 과감하게 정반대 포지션을 잡는 거죠. 모든 언론과 전문가가 이제 시장 끝났다 외치면서 하락에 베팅할 때가 오히려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배는 곧 가라앉을 배라고 보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전략들은 당장 따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이죠. 자료를 보니 시대와 전략은 달라도 모든 마법사들이 공통적으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강조한 습관이 있다고요. 네, 바로 매매 일지, 저널링을 쓰는 거였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요즘엔 그냥 거래 내역은 증권사 앱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 기록과는 차원이 달라요. 매매 일지는 단순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적는 거죠?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려고 했는지, 진입할 때 내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복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자신의 실수 패턴을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 나만의 오답노트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걸 기록하지 않는 투자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돈을 시장에 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생존을 위한 수학적인 원칙도 있다고요? 네. 프로 트레이더들의 세계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2% 룰입니다. 2%를? 이건 한 번의 거래에서 내 전체 투자금의 1, 2%를 초과하는 손실을 보지 않도록 리스크를 강제로 제한하는 장치예요. 예를 들어 내 총 자본금이 1억 원이라면 어떤 거래에서든 최대 손실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이 규칙을 지키면 정말 운이 없어서 10번 연속으로 손절매를 당하더라도 총 손실은 자본금의 20%에 그쳐요. 아, 그래도 8천만 원이 남는 거군요. 그렇죠. 여전히 재기할 수 있는 80%의 자본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 원칙이 없으면 단 한두 번의 잘못된 거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투자를 한 방의 도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자금 관리 원칙인 셈입니다. 리스크 관리, 자기 성찰을 위한 기록, 그리고 자금 관리. 결국 화려한 기술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잭 슈에거가 수십 명의 마법사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했어요. 시장에서 모두에게 통하는 완벽한 성공 공식, 즉 성배, 홀리그레일은 없다는 겁니다. 성배는 없다. 조금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나만의 성배는 만들 수 있다고요. 나만의 성배요?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철저한 리스크 관리, 자기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강철 같은 규율로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배가 된다는 거죠. 결국 투자는 돈을 버는 기술 이전에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맞아요. 성공적인 투자는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의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 매일 똑같은 원칙을 지키는 지루함을 견디는 규율, 그리고 손실을 실패가 아닌 사업의 비용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이 차트 보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스스로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에드 세이코타의 통찰을 빌린 질문인데요. 당신은 시장에서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무의식적으로는 돈을 잃고 따는 도박의 스릴이나 혹은 크게 실패한 뒤 주변의 위로를 받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정직한 대답이 세상 그 어떤 정교한 AI 알고리즘보다 당신의 투자 미래를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릅니다.